오늘 제가 들려드릴 사연은 과거 전 부인이 바람난 사건에 대한 폭로라고나 할까요? 전 부인한테 뿐만 아니라 시댁 식구들한테까지 찬밥 취급당하고 헤어졌었답니다. 이제 이야기를 시작해 볼게요. 저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자면 저는 매우 불우한 가정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제 아버지라는 작자는 제가 어릴 때 제 어머니를 놔두고 다른 여자와 바람을 핀 후 집을 나가버렸어요. 저희 어머니는 남편에게 버려진 데다가 저희 남매를 홀로 키우느라 애를 먹었었죠. 저는 늘 어머니가 안쓰러웠어요. 그래서 저는 확고한 신념이 하나 생겼습니다. 바로 누군가와 사귀거나 결혼하게 되면 절대 바람을 피지 않고 오로지 그 사람만을 바라보기로요. 그래서 저는 연애를 할 때마다 언제나 상대방에게 최선을 다했답니다. 전 부인인 아내에게도 마찬가지였어요. 저와 저희 전 아내가 어떻게 만났냐면요. 저는 아내와 회사에서 만난 사이입니다. 아내를 처음 회사에서 본 그 순간 반했습니다. 일주일가량 아내 주변만 뱅뱅 맴돌다가 고백했고 성공했죠. 처음에는 비밀 연애였으나 직장 동료들에게 들킨 이후 저희 회사 공식 커플 1호가 되었습니다. 공식 커플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다른 동료들 중에서도 사내 연애를 한 사람이 몇몇 있었지만 저와 저의 아내처럼 결혼한 경우는 단 한 케이스도 없었어요. 성훈씨, 여진씨 어떤 점이 좋아서 사귀는 거야? 그냥 예쁘고 착하고 그렇잖아요, 우리 여진이가. 어머, 로맨틱하다. 여진씨 좋겠네. 원래 여자는 자기 좋아하는 남자 만나서 사랑받고 사는 게 제일 행복한 거야. 그렇게 3년 넘게 사귀던 저희는 결국에는 결혼까지 꼴이 나게 되었죠. 결혼한 이후로는 처음에는 잘 살았어요. 저희 부부를 보고 다들 인꼬 부부라고 하더라고요. 요즘은 서로 바람도 많이 피고 세컨드가 있다거나 혹은 몇 번씩 이혼을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다 남의 얘기라고 생각했죠. 저희 부부는 항상 잘 지냈거든요. 저희는 광고업계에서 일하고 있었는데 어렸을 때 아빠의 부재로 전혀 부유하게 살아본 적이 없는 저는 늘 돈 많이 버는 부자가 되는 게 꿈이었습니다. 저희가 다니던 회사는 작은 중소기업이었고 저는 저의 현재의 위치에 만족하지 못해서 좀 더 큰 기업에 좋은 자리가 났을 때 뽑혀서 이직을 결심했습니다. 다만 문제가 되는 건 아내는 회사를 계속 다녀야 하는 상황이라 부득이하게 주말 부부를 택해야 되는 상황이 왔죠. 저는 아내가 저와 결혼도 했으니 아이 낳고 살면서 일은 그만두는 게 어떻겠냐고 회유해 보았지만 아내는 비록 본인이 결혼은 했어도 자기 자신의 커리어는 지키고 싶다고 고집을 부려서 그냥 본인이 원하는 대로 하라고 했어요, 저도. 자기야, 정말로 이직할 거야? 그치. 아무래도 연봉이 훨씬 더 높으니까. 나에게 있어서는 좋은 기회고 자기가 좀만 나를 이해해줬으면 좋겠어. 그때 제 아내는 많이 서운해했지만 저의 선택을 받아들이겠다고 했습니다. 대신 그래서 저와 아내는 저의 이직 전 매일매일을 뜨겁게 보냈답니다. 한번 하면 4-5시간은 쉴 틈도 없이 서로 부둥켜 안고 난리를 쳤고 항상 다음날 아침이면 허리가 아파서 일하기가 힘들 정도였죠. 그렇게 뜨겁게 지냈지만 아내는 일을 오래 하고 싶다는 이유로 아이를 가지는 것을 피하고 싶어 했고 그래서 피임만은 철저히 했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 피임도 어쩌면 저와 아이를 가질 정도로 저를 좋아하지 않아서 그랬던 건 아닌가 싶기도 하네요. 일은 핑계였을지도 몰라요. 어쨌든 저는 회사를 이직하면서 회사 근처로 투룸을 얻어 이사를 가게 되었고요. 대신 저희는 영상통화도 하는 등 서로 먼 거리에 있는 그리움을 풀었죠. 자기야, 언제 올 거야? 이번 주 주말에 놀러 가자. 괜찮아? 그럼 우리 이쁜 자기 보러 내가 달려가야지. 자기 생각하니까 나 못 참겠어. 지금 바로 날아갈까? 자기야, 뭐 잊은 거 없어? 저희는 이렇게 전화통화를 자주 했었어요. 저는 주말에 집에서 조용히 쉬는 걸 좋아하는 소위 직돌이었지만 주말 부부가 된 이후부터는 저희 아내와 주말밖에 만나지 않다 보니 제 집돌이 생활을 반납하고서라도 아내와 추억을 쌓으려고 여기저기 놀러 다녔어요. 지금 생각하면 진짜로 그런 사람한테 제 휴식 시간을 준 게 너무 아깝네요. 왜 전부인에 대해 이렇게 안 좋게 말하는지는 제 말을 끝까지 들어보시면 알 겁니다. 그러면서 저는 새 회사 생활에 적응해 갔죠. 하지만 주말 부부 생활이 길어질수록 아내와는 연락이 되는 빈도수가 줄기 시작했어요. 또한 저의 생일이 주말이었는데도 그날 출근해야 하는 상황이 생겨서 만나지 못한 적도 있었죠.
당연히 저희 둘 다 서운해했었죠. 이렇게 만나는데 지장이 생기면서 점점 문제가 생기게 된 것 같아요. 어쩌다 연락을 해도 아내는 잘 지내고 있다는 말만 반복했고, 연락을 하지 않아도 저는 무소식이 희소식이라는 말 하나만 믿고 아내를 바보같이 기다리기만 했던 것 같아요. 딱히 연락을 재촉하지도 않았고요. 우리 자기는 나밖에 모르는 내 여자니까 라고 혼자서 바보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나 변했다는 느낌을 아예 못 받은 건 아니었습니다. 징조가 있기는 있었어요. 주말마다 아내를 만나면 저는 흥분해서 막 불끈불끈 하는데 아내는 그저 귀찮다, 힘들다는 말만 반복했거든요. 그럴 때마다 저는 속으로 그냥 그럴 수도 있지 하고 넘어갔었답니다. 자기야, 우리 오랜만인데 자기는 나 싫어? 응? 아, 좀 저리 좀 가. 귀찮아 죽겠네. 나도 좀 쉬자, 응? 피곤해. 나 먼저 잘게. 또 다른 징조로는 장인 장모께서 원래는 가면 매우 반겨주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자꾸 핀잔만 주더라고요. 자네, 남자가 돼가지고 술도 왜 이렇게 못 먹나? 내 친구 사위는 내 친구랑 낚시도 가고 여행도 가고 하는데, 응? 자네는 너무 재미가 없어. 죄송합니다, 장인어른. 제가 더 노력하겠습니다. 자네는 밥을 왜 이렇게 많이 먹어? 내가 사람 밥을 먹이는 건지 돼지 밥을 먹이는 건지. 제가 그런가요? 그러나 원래 저희 장인 장모께서는 정말로 너무나도 저에게 잘해주시던 소위 천사 같은 분이셨습니다. 특히 장모님은 제 생일이라 하면 한과를 만들어주고 아내 집에 아내와 함께 방문하면 용돈을 주머니에 찔러 넣어주는 정말 저를 좋아하시는 분이셨습니다. 저 역시 장모님을 믿고 따랐고 장모님께 잘해드리려 많이 노력했었습니다. 장모님 생신 때에는 서울에 있는 5성급 호텔에서 호캉스도 시켜드렸었죠. 장모님, 생일 축하드립니다. 이번 생신 준비는 작년보다 일부러 더 크게 준비해봤습니다. 아이고, 우리 사위 고마워. 이런 것도 다 해주고. 내가 친구들한테 우리 사위 얘기할 때마다 기가 팍 산다니까. 이렇게 좋은 사이였다 보니 나중에 관계가 틀어지니까 더욱더 장모님의 변한 행동들이 너무나 매몰차게 느껴졌던 거죠. 처음에는 저는 제가 느끼는 찬밥 취급이 제 기분 탓일 거라 생각했지만 이러한 상황이 5개월씩이나 이어지니 저는 미칠 지경이었습니다. 제가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겠고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도 몰라서 쩔쩔매기만 했죠. 그래서 오랜 고민 끝에 저는 아내가 있는 집에 몰래 서프라이즈를 해주러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만큼 관계 개선이 절실했었거든요. 서프라이즈인 만큼 아내가 갖고 싶어 했던 스타벅스 신년 다이어리, 그리고 아내가 또 좋아하는 생크림 케이크와 초를 사서 가져가기로 했습니다. 2주 만에 찾아온 집은 정말 돼지우리가 따로 없었습니다. 냉장고에서 썩은 배달 음식들, 휴지 플라스틱 쓰레기들이 바닥에 나뒹굴고 있었습니다. 저는 우렁각시 마냥 방 안의 쓰레기들을 전부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주섬주섬 쓰레기 정리하고 설거지 및 음식물 쓰레기도 다 정리해서 치우는 등. 네, 정말 호구 같았죠. 지금 생각해보면 그렇게 정신없이 방을 치우던 도중 문 밖에서 삑삑거리는 소리가 들렸고 당황한 저는 제 신발을 들고 급히 옷장 안으로 숨었습니다. 아, 왔구나. 나 보면 좋아하겠지? 그런데 제 귀에 들린 건 낯선 남자의 목소리였습니다. 뭐야, 손님이 왔나? 올 사람이 없을 텐데. 이상하다는 생각이 든 순간 저는 처음 본 남자와 제 아내가 다정하게 손잡고 들어오는 모습을 봤습니다. 곧이어 제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낯선 남자와 상스러운 짓을 하는 아내의 모습이었습니다. 심지어 둘의 대화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자기야, 걔 오늘은 안 오는 거 확실해? 응? 맞아. 확실히 안 와. 걱정 마, 자기야. 이혼 빨리 해. 걔 능력 좀 되잖아. 빼먹을 수 있는 건 다 빼먹고 이혼해야 돼. 알았지? 그럼. 그러고 나서 둘은 정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차가운, 저를 비웃는 대화에 저는 아연실색했고 이어지는 정사 장면에 입을 다물 수가 없었습니다. 아내는 저랑 할 때는 내지도 않던 신음을 마구 질러가면서 낯선 남자를 부둥켜 안고 좋아했고 낯선 남자는 라스베가스 찍고 우주로 가자는 둥 난리를 치는 장면을 보고 있자니 피가 거꾸로 솟는 느낌이었습니다. 좋아, 자기야. 더 세게 해줄래?
그래, 더 해줄게. 더 소리 질러봐. 오빠라고 불러봐. 결국 저는 참지 못하고 옷장 문을 뚫고 뛰쳐나가 난리를 쳤습니다. 야, 이 자식아! 뭐야, 집에 있었어? 당신 남편? 그 낯선 남자가 저를 쳐다볼 때 저는 엄청난 수치심을 느꼈고 결국 폭발해버렸습니다. 그래, 내가 저 여자 남편이다. 남의 여자 끌어안고 그 짓거리 하니까 좋냐? 너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냐? 나 도저히 믿을 수가 없어. 어떻게 네가 나한테 이래? 그러나 아내의 대답은 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여보, 일단 미안해. 내가 잘못한 건 맞아. 그치만 당신이 회사를 옮기면서 나는 너무 외로웠어. 그러니까... 그런데 낯선 남자가 아내의 말을 가로막고 얘기하더랍니다. 야, 네가 빌 필요 없어. 야, 너 남편이랍시고 아내 냅두고 너야말로 바람 피고 다녔던 거 아니야? 우리 여진이가 너 싫대 이제. 너 같은 거 보기도 싫다 그랬어. 여진아 아니야? 야, 너 잘 만났다. 너 뭐 능력 좀 있는 거 빼고는 키도 뭐 별로 안 크고 외모도 별로. 내가 너보다 더 나아 이 자식아. 좋은 말로 할 때 여진이한테서 꺼져. 막무가내로 꺼져라고 꽥꽥대는 아나무인인 그놈을 보고 저는 황당했습니다. 바람을 펴놓고 어떻게 그렇게 당당하게 상대방 보고 꺼지라고 하는지 정말로 배운 것 하나 없는 상식 없는 놈이라는 게 딱 느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때 제 아내가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 이제 여기서 인연 끝내자. 사실 나 더 이상 너 안 좋아해. 그래, 맞아. 꺼져 그냥. 저는 그때 정신이 혼미해졌습니다. 일단 어떻게 아내가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지, 우리의 추억들은 다 버린 건지, 어떻게 나를 놔두고 바람을 필 수가 있는지, 저는 그 자리에서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뛰쳐나가버렸습니다. 아내가 뒤에서 불렀으나 못 들은 척 빠르게 뛰어나갔어요. 한참을 그렇게 달렸습니다. 처절하게 울면서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왜 하필 나인지, 왜 이런 상황이 나에게 온 건지, 드라마에서나 보던 장면이 제 인생의 장면이 돼버린 현실 속에 저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다음날 저는 아내와 결국 카페에서 그 남자까지 셋이 만났고, 아내는 제 얼굴을 보자마자 이혼 서류를 집어 던지듯이 주었고, 옆에 그 남자는 저를 회유하는 말투를 쓰면서 살살 협박했습니다. 빨리 이혼 서류에 도장 찍으라고요.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입술에 피가 날 때까지 꽉 깨문 채로 한참을 있다가 준비해온 도장을 찍어주었습니다. 그냥 그리고 그 자리를 나와버렸어요. 그렇게 결국 저는 아내와 이혼했습니다. 심지어 이혼 과정조차 충격적인 사건들만 계속 일어났습니다. 아내가 저와 이혼을 요구하면서 쌍방과실이라고 주장해서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이건 쌍방과실이에요. 저 사람이 먼저 저를 소홀히 대하고 방치했어요. 맞아. 애초에 바람을 피게 된 계기도 저 남자 때문이라고요. 다 저 사람 탓이에요. 그나마 저에게 유리하게 돌아가서 돈을 주지는 않았고, 상간남에게도 위자료도 두둑히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도 아내의 그 짓거리를 한 걸 생각하면 치가 떨리네요. 그놈과 제 전 아내는 마치 흡혈귀 같았습니다. 저는 제가 전생에 무슨 잘못이라도 한 건 아닐까 한참 생각해봤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왜 제가 이런 일을 억울하게 당하기만 해야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돈을 빼먹으려고 안다라는 게 눈에 너무 보여서 저는 전 아내에게 너무나도 크게 실망했고, 제 사랑도 거기서 끝나버렸습니다. 내가 무슨 잘못을 한 걸까? 내가 전생에 큰 죄를 지었나봐. 나라라도 팔아먹었나? 야, 바보야. 그거 너 잘못 아니야. 여진 그년 잘못이지. 너는 아무 잘못도 없어. 스스로를 자책하지 마. 야, 솔직히 미친 거 아니야? 걔네 둘 다 어떻게 바람을 펴놓고 그렇게 뻔뻔할 수가 있냐? 게다가 상훈이가 얼마나 여진이 그년한테 잘해줬는데. 와, 진짜 상훈아, 걔네는 분명히 너한테 이런 상처 준 거에 대해서 벌을 받을 거야. 인과응보라고. 원래 다 그렇게 되어 있어. 게다가 그렇게 바람 펴서 사랑한 것부터가 정상이 아닌데 저 관계가 오래 갈 리도 없어. 크게 신경 쓰지 말고 앞으로 너 인생에 대해서만 생각하는 건 어때? 이렇게 친구들이 저를 많이 위로해 주었지만 제 마음은 정말로 나아지지 않았어요. 또한 저는 매우 날카로운 성격으로 바뀌어 버렸고 사람을 믿지 않게 되었어요. 저 혼자 마음의 벽을 쳐놓고 아무도 들어오지 못하게 막았던 거죠. 이혼한 후 저는 정말이지 폐인이 돼버렸습니다.
집에 가끔 친한 친구들이 찾아와서 제가 어질러 놓은 것들을 치워주고 가면서 욕 한 번 안 하고 괜찮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 정도로 제가 폐인처럼 보였나 봐요. 술 없이는 맨정신으로 있는 게 힘들 지경이었어요. 그 와중에 아내는 그 남자와 혼인식을 올렸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죽고 싶어. 난 아직도 널 좋아하는데 너는 결국 그 남자와 결혼을 했구나. 정말 살기가 너무 싫어. 처음에는 너무 슬프고 전 아내가 보고 싶었으나 날이 갈수록 화가 났습니다. 또 이를 갈았습니다. 저는 복수하고 싶다는 마음만이 강렬해졌습니다. 아내와 찍었었던 사진들을 불태우고 아내가 선물해준 물건들을 집어 던지고 어디 두고 보자 이런 마음이었죠. 그렇게 폐인으로 며칠을 있다 보니 내가 나 스스로에게 이렇게 가혹할 필요가 없다. 그것도 그딴 년 때문에 이렇게 생각이 되었고 마음 정리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잘 다니고 있었던 회사 역시 때려쳤습니다. 저는 제 인생을 포기하고 스스로에게 가혹하게 굴고 있었다고 느껴져서 더 이상 그렇게 살지 않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래서 결단이 필요했죠. 그래서 저는 모든 과거의 기억을 잊고 마음 정리를 하기 위해 나홀로 외국 여행을 계획했습니다. 관광 코스 및 대중교통 이용법, 간단한 회화 준비 등을 하고 가게 되었죠. 목적지는 베트남으로 정했습니다. 굳이 베트남으로 장소를 정한 이유는 제가 쌀국수를 엄청 좋아하는데 현지에서 먹어보는 것은 어떨까 딱 이유 하나였어요. 그게 끝이었습니다. 아무튼 이런저런 준비들을 다 하고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비행기 탑승 시간을 기다리면서 의자에 앉아 막 음악을 들으려고 하는데 갑자기 어디에선가 세련된 차림의 여자가 등장하더라고요. 어머, 그쪽도 베트남 가시나봐요. 어떤 처음 보는 여자가 저에게 친절하게 말을 붙였습니다. 그러나 저는 매몰차게 그녀를 대했죠. 무슨 상관이세요? 어머, 제가 관심이 있어서 그래요. 실례지만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성함은? 저는 처음에 그 여자를 마주쳤을 때 까만 코트에 까만 선글라스, 새빨간 립스틱을 바르고 있던 그녀의 모습이 아직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그 순간은 저의 운명이 바뀌는 순간이어서 그런 건지도 몰라요. 저는 처음에는 그 여자를 쌀쌀맞게 대했지만 그 태도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저에게 부침성 좋게 말을 걸며 친근한 척하는 그 여자가 싫지만은 않았습니다. 우연히 마주친, 게다가 비행기 바로 옆자리였던 운명적인 우리의 만남은 계속되었어요. 쌀국수를 둘 다 좋아했고 현지에서 같이 쌀국수를 먹으면서 우리는 공통점이 많다는 것을 알았어요. 둘 다 멋생 멋사에 맛생 맛사여서 같이 카페에서 대화를 주고받다 할 말이 없으면 슬며시 유튜브를 켜서 패션 하울을 보면서 영상 속 옷들에 대한 얘기를 계속했죠. 오, 영어 써있는 바지 괜찮다. 그래? 그거 말고도 이번 땡땡 브랜드 신상 중에 난 이게 맘에 들더라. 디자이너 땡땡이 맘 크게 먹고 땡땡 브랜드랑 콜라보해서 만든 티셔츠 있잖아. 하나 살까 고민 중인데 자기 생각은 어때? 전 아내는 옷에 관심이 없고 쇼핑하는 것도 귀찮아하는 스타일이었는데 저와 인천공항에서 만난 그녀는 정반대였어요. 저처럼 쇼핑하는 것을 좋아하더라고요. 저희는 3-4간씩이나 쇼핑몰을 구석구석 돌아다녔어요. 그래도 안 힘들었죠. 취미가 비슷한 사람을 만나는 게 참 행복하더라고요. 제가 똥차에서 벤츠로 갈아탔다는 얘기는 거짓말이 아니에요. 폐인이 되고 다니던 회사조차 그만두었었던 저는 창업을 결심했으나 자금이 부족해서 대출을 받을까 하고 여자친구가 된 그녀에게 이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여자친구가 갑자기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자기 집에 놀러 오라고 권유를 하더라고요. 창업 얘기를 한 그날 저녁, 저는 여자친구와 함께 여자친구의 집에 방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너무 놀랐어요. 부자들만 산다는 성북동의 고급 빌라, 넓은 대리석 바닥과 집안 곳곳 놓여있는 값비싼 장식품들 및 미술품들. 제 여자친구가 어떤 사람인지 잘 안다고 생각했는데 아니었더라고요. 저를 반갑게 맞이해주신 여자친구의 부모님은 굉장한 분들이셨어요. 어머님의 경우 명문대 미대 출신으로 서울에 있는 미술관을 운영 중이고 작품 활동도 활발히 하고 계신다고 하셨습니다. 아버님은 스카이대학 정외과 출신으로 이름만 들으면 알만한 정계의 인물들과의 인맥까지 있으신 대단한 분이었어요. 여자친구 집에서 초대된 그날, 여자친구가 아버님께 애교를 부리며 저를 잘 봐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아빠, 우리 자기 되게 잘생겼지?